당신 남편 원래 제 아들이에요. 현관 앞에 선 낯선 여자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건넨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부 김아무개,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복 남동생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기 6개월 전부터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3명의 시어머니, 끝없는 거짓말,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일련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때 26이었습니다. 사랑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건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빠졌다가 배신당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여자의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랑이 진실은 아니니까요. 모든 건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만남은 평범했습니다. 가을 어느 날 동네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낡은 경제학 책, 해진 가방, 달아빠진 운동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에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먼저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솔직했습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거짓말 없는 그 눈빛이, 진심 어린 그 목소리가 좋았어요.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성실함. 그게 그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결혼해달라고 했어요. 반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결혼해도 부모님은 꼭 모시고 살 거라고 했어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댁을 모시고 산다고요?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효자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효자.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직스러웠어요. 저는 좋다고,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말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결혼식 날 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2분이셨어요. 한 분은 검은 한복을 입은 여성, 또 한 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왼쪽이 생모, 오른쪽이 계모라고.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어머니가 2분이라고 했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2분이라고요? 2분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식사 내내 얼어붙은 침묵만 흘렀습니다. 생모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축하한다고 했고, 계모는 차갑게 앞으로 고생 많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신혼집은 방 2개에 거실 하나인 작은 빌라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동쪽 방은 생모님, 서쪽 방은 계모님, 우린 거실에서 자자고. 거실에서요? 신혼부부가?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자신은 효자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날 저녁
두 분이 오셨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셨죠. 서로 인사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동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서쪽 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7시 30분에 된장찌개를 해달라고. 남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2개의 냄비, 미역국과 된장찌개. 생모님은 국이 짜다고 하셨고 계모님은 찌개가 싱겁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냉장고는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생모님, 오른쪽은 계모님. 밥솥도 2개, 식탁도 2개. 모든 게 둘이었어요. 이틀 뒤 첫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생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자기 김치를 누가 먹었냐고. 계모님이 맞받아쳤습니다. 자기가 먹었는데 왜냐고. 여기 자기 집이라고. 탁! 김치통이 깨지는 소리. 두 분은 서로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2번의 식사, 매일 저녁 2번의 설거지. 모든 게 2배였습니다. 손은 터서 피가 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체중은 5kg이 빠졌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초췌하고 눈빛은 죽어있고 웃는 법을 잊어버린 여자. 밤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수건, 반찬, 화장실 순서. 모든 게 전쟁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수수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혹시 아드님 계시냐고. 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 여자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요, 3번째 어머니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는 그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동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생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여기 왔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죠. 서쪽 방에서도 계모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얼어붙으셨어요. 3번째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설명하겠다고. 모든 걸 말하겠다고. 25년 전 그녀는 19이었고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임신을 했지만 아이 아빠는 책임지지 않았고 혼자 낳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생모님께 부탁했다고 해요. 생모님이 처음엔 키워주셨지만 몇 년 뒤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때 계모님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생모님은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양육자였을 뿐. 계모님도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입양한 것뿐. 그리고 이 여자가 진짜 생모였던 겁니다. 3번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다고. 생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3번째 어머니는 자기가 낳았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모님은 낳기만 하면 엄마냐고. 키운 게 자기라고 소리쳤어요. 계모님도 가세했습니다. 3 여자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게 엄마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남편은 왜 여기 왔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이 며느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 뜯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입양 서류, 유전자 검사 결과. 마지막 장을 봤을 때 숨이 멎었습니다. 친생부 김아무개.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세 번째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제 남편은. 그러니까 우리는 남매라고. 이복남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세 번째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25년 전 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고 어느 날 밤 일이 일어났다고.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가 작게 대답했어요. 응, 이라고.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1년 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6개월 전. 알면서 청혼했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했다고, 그게 전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요. 다신 저한테 손대지 마요.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무작정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혐오,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당연하다고 어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친정 문을 열자 엄마가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3명의 시어머니, 남편이 제 남동생이라는 사실, 모든 것을. 엄마는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옆에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3명의 어머니, 그 모든 거짓말들. 이 악몽이 언제쯤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남편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오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였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전 들을 말 없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5분만이라고 했죠. 거실에 앉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그날 밤도 사실은 자기가 먼저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한 번이라도 안기고 싶었다고. 하지만 결과는 임신이었죠. 제 아버지는 책임지려 했지만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녀는 그걸 망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낳았고 아이를 포기했다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고 말했어요.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혔냐고 물었습니다. 몰랐으면 행복했을 수도 있는데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겠냐고.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차라리 진실을 알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고,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남편은 언제부터 알았냐고. 1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해줬다고.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년 전, 결혼하기 6개월 전, 그는 모든 걸 알면서 저한테 청혼한 거였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혼인무효 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친혼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처음부터 결혼이 성립하지 않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그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계모였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중요한 얘기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계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어요. 사실 말해야 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말한 것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확히는 반만 사실이라고. 제 아버지와 세 번째 어머니 사이에 아이가 있는 건 맞지만 그 아이가 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계모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 2명. 왼쪽이 제 남편, 오른쪽이 진짜 아이라고 했어요.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키울 수 없어서 한 명은 생모에게, 한 명은 자기에게 맡겼다고. 그런데 쌍둥이의 아버지가 다르다고 했어요. 세 번째 어머니는 당시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와 또 다른 남자. 일란성이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였다고 했습니다. 제 남편은 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조작된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어머니가 제 아버지를 아직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이 그분의 핏줄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라고. 계모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 자기가 따로 의뢰했다고 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남편과 제 아버지 사이엔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남매가 아니라고, 그냥 남남이라고 계모가 말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왜 말 안 했냐고 물었더니 솔직히 우리가 헤어지길 바랐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키운 아들인데 늘 생모를 더 따랐다고.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죄가 없다고 말했어요. 계모는 서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사람한테 보여주라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다음 날 우리는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는 진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눈이 커졌죠. 이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계모님이 주신 거라고 답했어요. 그럼 우린 남매가 아니라고. 세 번째 어머니가 거짓말한 거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자기는 정말 남매인 줄 알았다고. 알고도 결혼한 거였냐고 물었더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죠.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냐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저를 속이는 게 사랑이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는 그냥 너무 사랑했다고, 잃기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망친 거냐고 물었습니다. 3명의 시어머니, 그 지옥 같은 생활, 모든 게 당신 거짓말 때문이었다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우리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우린 남매가 아니잖아.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거라고.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안 된다고, 이미 늦었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동의했고 법원도 빠르게 처리해줬죠. 우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3명의 시어머니, 끝없는 싸움, 그리고 거짓말. 모든 게 트라우마로 남았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가 피해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은 눈을 가린다고. 그리고 제가 믿었던 거라고. 그게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새 직장을 구했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죠.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거리에서였어요. 그는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고 어딘가 공허해 보였죠. 오랜만이라고 인사했고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을 때 그럭저럭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들이 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 3달 동안 한 분씩 차례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생모는 암이었고 계모는 심장마비, 3번째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생모는 제가 떠난 직후에 쓰러지셨고 병원에 가보니 이미 말기였다고 해요. 계모는 장례식 날 갑자기 쓰러지셨고 3번째 어머니는 유서를 남기셨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3분 모두 돌아가셨다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산다고, 빌라는 정리했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했어요. 매일 후회한다고.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했을까? 자기만 있었으면 됐는데 왜 욕심을 부렸을까? 하고 울먹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물을 볼 수 없었어요. 이제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응, 잘 살아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 힘든 일 있었다며 라고 그가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언젠가는 지금은 아직 이라고 말했죠.
알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거짓 없이. 결혼식 날 친구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응, 이번엔 진짜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3명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에 힘들었지. 다 자기들 잘못이라고. 행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죠. 새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냐고. 응, 꿈 꿨어. 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꿈이냐고 물었을 때 옛날 얘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당신 있으니까. 라고 말했죠. 나도 항상 여기 있을게. 라고 그가 답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극복할 순 있다는 걸.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을 수 있다는 거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2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행복하게 살아줘. 라고. 옛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현재가,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아이 둘, 그리고 저.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정말?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이가 보여준 그림엔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예전엔 무거웠지만 이젠 따뜻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쌓아간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믿어줘서, 기다려줘서,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라고 그가 답했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나도 사랑해. 이번엔 진심이었습니다. 거짓 없이 순수하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남편, 장난치는 아이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 손가락으로 사진 하나를 가볍게 쓸어봅니다. 그 사진들 사이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하나 끼어 있어요. 3명의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 생모, 계모, 그리고 3번째 어머니.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계시죠. 이 사진은 제가 옛집을 정리할 때 발견한 거예요. 3분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봅니다. 거기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어요. 우리의 실수가 당신의 행복을 빼앗지 않길. 3명의 어머니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립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죠. 가끔 생각해요. 가족이란 대체 뭘까 하고.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상처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괜찮다는 걸. 중요한 건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진실된 사랑. 3명의 시어머니는
저에게 지옥을 주셨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울고 매일 도망치고 싶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분들도 소중한 걸 남겨주셨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는 무너지지만 진실 위에 쌓인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그 교훈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현관문이 열립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합니다. 그는 제 볼에 가볍게 키스하고 거실로 들어오죠. 오늘 뭐 했냐고 물었을 때 그냥 집 정리하고 생각 좀 했다고 답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고요? 옛날 생각이요.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용히 안아줍니다. 괜찮냐고. 응, 이젠 괜찮아. 정말이에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과거는 아프지만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않아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고맙다고 제가 말했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가? 나를 믿어줘서, 기다려줘서,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라고 남편이 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옛 남편 말이에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후회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도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이루어진 행복을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죠. 모두 행복하세요. 어디에 계시든. 바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다음 날 아침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소풍 가. 정말 재밌겠다. 엄마도 같이 가. 그래, 엄마도 갈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을 만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이 울었고 많이 아팠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묻는다면 다시 돌아가도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감사해요.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으니까요. 거짓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시간이 걸려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진짜 사랑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거짓 위에 서 있진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선택하세요.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진실이 답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3명의 시어머니 그리고 거짓말쟁이 남편에게서. 그들은 제게 최악의 시간을 줬지만 동시에 최고의 교훈도 남겨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진실되게 살아갈 겁니다. 제 가족과 함께 거짓 없이 순수하게. 이게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 가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사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행복하세요. 모두. 사랑은 때로 우리를 속입니다. 눈을 가리고 진실을 숨기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투명하고 정직하고 따뜻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 없는 사랑인지. 그리고 만약 의심이 든다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외로울까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관계 속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지니까요. 세 명의 시어머니. 그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가 진실이 아닌 편애 위에 세워져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관계는 진실한가? 내 사랑은 정직한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바꿀 용기가 있는가?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거짓된 행복에 낭비하기엔 너무 짧죠. 진짜 사랑을 찾으세요. 진짜 가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사세요. 그것이 제가 세 명의 시어머니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길 바랍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로 채워진 이야기로. 감사합니다.